안녕하세요, 여러분.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6을 함께 공부하게 된 손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종합한국어 6에서는 15개의 주제로 한국의 사회 문화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또 듣고 말하기, 읽고 쓰기 등 통합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여러분 사고력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한국어 6을 진행하게 되실 한넬리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6을 진행한 한넬리라고 합니다. 한국어 15개의 주제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 1과 주제는 만남과 교류인데요. 오늘 한넬리 선생님과도 첫 만남이고 또 여러분과도 첫 만남이네요. 많이 설레이고 긴장이 됩니다. 네, 저도 선생님과 여러분과도 첫 만남인데요. 1과에서 만남과 교류를 공부를 하다니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도 개인적인 만남에 대해서도 한번 추억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나라 간의 교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과 만남과 교류 공부를 시작해볼까요? 자, 우리 1과에서는 만남과 교류에 대한 어휘를 배워보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교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교류라고 하면 둘 이상의 사람이 만나 국가나 학교,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말합니다. 그럼 교류를 한번 나누어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교류의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자, 여기서는 민간교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민간이라고 하면 국가나 공공기관과 같은 정부가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개인이 직접 교류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민간교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교류의 지역에 따라서 교류를 나눠볼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국제교류, 지역교류, 남북교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제교류라고 하면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를 말하겠죠. 네,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인을 위한 한국어도 국제교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지역교류를 살펴볼까요? 지역 간에도 교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역이라고 하면 또 한국에서는 서울과 광주, 서울과 부산과 같은 어떤 지역 간에 일어나는 교류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교류는 좀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교류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과 같은 스포츠를 통해서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한국에서 북한으로 여행을 가거나 또 그와 같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다양한 교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류의 목적에 따라서 교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교류 중에서 가장 활발한 교류는 여러분 문화 교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한류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면서 또 한류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봐도 한국 드라마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거나 통역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문화 교류 여러분도 한번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또 우리 정보 교류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네.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 나라에 있는 여러 대학생들과도 정보를 나눌 수 있고 또 남녀노소 누구나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니까 학교 간에 어떤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학교 안에서는 학술 교류나 학점 교류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술 교류라고 하면 학교에서 연구한 내용들을 서로 교류를 하는 것을 말하고요. 학점 교류라고 하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점수를 받죠. 그 점수를 여러분 학교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공부해서 듣고 싶은 과목이 있는 다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점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와서도 학점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데요. 이런 교류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두 번째 교류 관련 어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류나 관련 어휘 두 번째를 살펴보면 교류의 우리 방안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류의 방안에는 여러분 교류의 협력이나 교류의 협약 같은 그런 표현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협력이라고 하면 여러분 친구를 말할 때는 도와주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 국가나 또 어떤 기관과 같은 좀 더 큰 단체에서는 우리가 협력을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류의 방안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 살펴보면 교류협력 또는 교류협력 방안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런 문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교류협력 방안으로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가 개발되었다. 어때요?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교류의 협력 방안 중에 하나로 카자흐스탄의 교재가 개발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협력 방안이겠죠? 네, 여러분 협력, 협약, 협정은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므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류 관련 어휘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중에서도 여러분이 교류와 관련하여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동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우리 수교를 하다라는 뜻인데요. 수교를 하다라는 것은 두 국가가 서로의 수교를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는 수교를 맺다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언제부터 수교를 시작했을까요? 네, 아시는 분도 계시네요. 자, 여기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2012년이 카자흐스탄과 한국이 수교한 지 20년이 된 해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수교는 언제 시작했을까요? 네, 1992년에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수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런 수교를 촉진하기 위해서 또는 증진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교의 협력 또는 협안 방안이 있습니다. 촉진을 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빠르게 발전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증진하다라는 것도 빠르게 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화하다라는 표현도 사용하여서 여러분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문장을 살펴볼까요?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정부는 교류 촉진, 증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어떠셨어요? 교류에 관련하여서 우리 이와 같은 세 가지 어휘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 어휘들은 교류와 관련해서 특히 자주 쓰는 어휘니까 오늘 배우는 표현에서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회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회담이라는 표현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여러분은 아마 회담보다는 회의가 더 익숙하실 텐데요. 회의라고 하면은 작은 기관이나 아니면 회사 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남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배울 어휘인 정상회담과 같은 회담은 어떻습니까? 양국 대통령이 회담에 있습니다. 네, 아주 큰 기관이나 정부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만나는 것을 회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 대통령은 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정상회담을 가졌다라는 표현입니다. 네, 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정상회담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한국과 카자흐스탄에는 다양한 교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에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나자바레프 대학교에서 한국문화센터를 건립하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배운 어휘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한넬리 선생님과 만남과 교류에 대한 어휘 더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А теперь попробуем повторить еще раз несколько слов, которые вы сегодня уже прошли. И это слова у нас связаны с обменом. Обмен бывает разных видов. Итак, например, муна-кюрю, культурный обмен, кукчай-кюрю, международный обмен, минган-кюрю, частный обмен, кюрю-хёмнёк – это взаимо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 кюрю-панан – это план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се эти слова можно употреблять со словами чокчинада – это форсировать этот вид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ли канхуада, то есть усиливать этот вид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через окончание «рыль». Попробуем поупражняться в этом.
Итак, здесь у нас на выбор 4 варианта выражений. Первое из них 문화교류, как вы помните, это культурный обмен. 남북교류 – это обмен между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Кореей. 학점교류, то есть обмен кредитами, это в университетах, система университета. И 교류를 하다, то есть обмениваться. Итак, первое у нас. То, что называется вот чем-то, имеет смысл обмена или контакта между людьми, а также между государства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меющие различный культурный фон. Итак, это, конечно, может быть только 문화교류. То, что называется 문화교류, то есть культурным обменом, это оно и есть. Затем, 우리 대학교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와 что-то там 되기 때문에, что-то там получается, поэтому 연수를 가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예정이다. У наше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 американским Харвардски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есть, конечно, 학점교류. Это система университетская. Есть у нас обмен кредитами, поэтому если я отучусь на языковых курсах, то у меня есть в планах потом поехать в Гарвард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и там прослушать лекции. Затем у нас последний пример, это 동서문화가 서로 что-то там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Это сюда подходит слово, конечно же, только 교류를 하다. Получается, 동서문화가 서로 교류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Получается, с тех пор, как начался обмен между Востоком и Западом, культурный обмен между Востоком и Западом, прошло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Прошло не так уж много времени.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изучению грамматики. Сегодня у нас на изучении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форма 고자, которая выражает намерение субъекта что-то там сделать и может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русскому «я собираюсь» или «я намереваюсь». Послушайте сначала объяснение 순서님. 여러분은 왜 한국어를 배우시나요? 아마 한국어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저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왜 한국어 선생님이 되었냐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배우는 우리 만남과 교류처럼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어서 한국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왜 한국어를 공부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자, 오늘 배우는 첫 번째 문법, 고자는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9쪽에 있는 고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항상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눠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왜 노력을 했을까요? 노력한 행동을 했는데요. 그 의도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노력한다라는 이런 표현은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아니면 언제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보다는 면접을 보거나 연설을 하는 또는 인터뷰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럼 여러분 다음 문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두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교재 19페이지를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자, 두 번째 문장에서도 여기 주체인 내가 자네의 이야기를 듣고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주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말할 때 나보다 좀 아랫사람, 어른들이 자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그 사람이 주체인 내가 자네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여기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자는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로 이야기할 때보다는 글로 써서 사용할 때도 자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장을 살펴볼까요? 여러분은 19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서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가 있는데요.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회사에 합격했다면서 축하한다. 이런 선생님의 축하에 대해서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동안 시험에 합격하고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합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고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는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데요. 으려고라고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의도나 목적의 문법의 격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자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고자를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을 한번 살펴볼까요?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노력하세요 라고 같은 우리 명령형.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노력합시다 와 같은 청유형에서는 고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at, get에서도 고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셨겠죠? 그러면 여러분도 면접을 보거나 또는 발표를 할 때 고자를 사용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럼 한넬리 선생님과 같이 더 연습해 봅시다. Посмотрим на примеры использования окончания ко자. Итак, первый пример у нас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네, 이번에 지시된 기획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И это у нас переводитс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Если у вас есть вопросы, задавайте. Да, я собираюсь задать вопрос относительно выдвинутого плана. Дело в том, что коджа, это окончание, больше имеет литературный вариант и чаще используется на письме, в академическом причем письме, в каких-нибудь на конференциях или выступлениях. Посмотрим второй пример. 다음 팀 나와서 발표해 주십시오. 좋지만 새로운 사업 계획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То есть, а сейчас очередь следующей группы, которая выйдет с выступлением. И наша группа собирается предложить новый план проекта. И у нас на изучении следующая форма конева, которая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к тому, что в первой части предложения, добавляется еще и то, что во второй части предложения. Сначала послушаем объяснение Сунцаним. 여러분은 혹시 자주 가는 식당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학교 근처 식당을 자주 가는데요. 왜 자주 가냐고요? 네, 제가 자주 가는 이유는 그 식당은 값도 싸고 맛도 있습니다. 게다가 주인 아주머니도 아주 좋으신데요. 이와 같이 한 대상에 대해서 한 가지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오늘 한번 배워보겠는데요.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배우는 건의화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20페이지의 두 번째 문장을 살펴봐 주세요. 그 여자는 마음씨도 착하거니와 얼굴도 아름답다. 자, 그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대상은 그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 대해서 한 가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어떤 사람을 한 가지로 설명하기란 참 어려운 일인데요. 마음씨가 착하다라는 것과 또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두 가지를 표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건의화는 단순히 두 가지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앞에 있는 첫 번째 표현은 물론이고 두 번째 표현까지 함께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의화는 앞의 내용을 인정하고 덧붙여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문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를 이야기하는데요.
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오늘도 이와 같은 날씨입니다. 자, 오늘 날씨는 춥거니와 바람까지 세차다. 어때요? 날씨라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오늘 날씨, 추운 것과 그리고 바람이 부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운 것은 물론이고 두 번째 바람까지 분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여러분 아까는 우리 한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 여자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마음씨가 예쁘고 얼굴도 아름답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두 가지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날씨가 춥고 바람까지 분다라고 해서 다소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건의하는 앞의 내용을 인정하고 뒤에 내용을 덧붙여 말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내용에서는 그 다음에도 긍정적인 내용을, 부정적인 내용에서는 그 다음에도 부정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문장을 또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도 혹시 외국어 속담이라고 하면 여러분에겐 한국어겠죠? 한국어 속담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자, 두 사람의 대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A가 이렇게 말을 하네요. 외국어를 배울 때 속담이 참 재미있어. 그 이야기에 따라 B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속담은 뜻이 분명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재미있어서 외우기도 쉬운 것 같아. 속담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때요? 뜻이 분명한 것, 그리고 재미있어서 외우기가 쉬운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뜻이 분명하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어떻게 사용했어요? 물론이거니와 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하는 여러분이 앞서 봤던 것 같이 동사나 형용사에서 건의와 라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대체 표현으로 물론이거니와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한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이상으로 설명을 하는데 앞의 내용은 인정하고 또 앞의 내용은 당연하고 물론이고 뒤의 내용까지 덧붙여서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그럼 한넬리 선생님과 여러분 계속 연습을 해볼까요? А теперь посмотрим пару примеров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окончания окунева. Итак, у нас есть предложение. 변옥씨는 능력도 있고 자상하기까지 해서 최고의 신랑감이죠.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у Пенука и способности отличные, и он еще очень теплый человек к этому. Поэтому он в качестве мужа замечательно годится в качестве мужа. И здесь окончание «иконева» может заменять окончание «ако». Совершенно, то есть они взаимодополняющие или взаимозаменяющие. Посмотрим следующий пример. 그 음식점은 음식 맛도 좋고 서비스도 좋아서 장사가 아주 잘 돼요. И здесь тоже окончание «ако» может взаимозаменяться с окончанием «конева», который к тому, что пища в этом кафе вкусная, к нему добавляется еще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качество, что сервис хороший. Как правило, используется в положительных предложениях и первое, и второе в качестве положительного значения. 한국어 6에서는 어휘와 문법을 교체해서 말하는 단순한 교체 말하기 방식에서 벗어나 내용을 듣고 들은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는 말하기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들은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말하기 연습은 고급 한국어 학습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습인데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열심히 연습을 시작해 볼까요? 자, 1과는 우리 만남과 교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넬리 선생님, 네. 만남과 교류라고 하면 선생님께서는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네, 제가 오늘은 선생님과 좀 만남을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인터넷 통해 교류도 생각을 하고요. 또 한국어를 통해 카자흐스탄과 한국어 교육 분야 교류도 생각을 나눠요. 네, 한넬리 선생님께서도 많은 교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요즘은 국가 간의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2쪽을 교재를 보십시오. 거기에서 교류를 위한 문화축제라는 것은 열립니다. 세계문화교류축제라고 하니까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서로의 문화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2쪽 그림을 보니 세계문화교류축제에서는 춤도 즐기고 음식도 즐기는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 모양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듣기를 듣고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주한 외국인과 각국의 대사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자원봉사자 4천여 명이 궂은 날씨에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세계 문화 교류에 도움이 되고자 전 세계의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국제 문화 축제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민간 봉사단체인 만남의 주최로 지난 15일 서울에서 펼쳐진 세계 문화 교류 축제에는 체험 부스는 물론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져 외국인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먼저 음식 부스에서는 한국의 비빔밥과 파전 등의 전통 음식이 소개됐고 태국, 모로코, 중국, 러시아, 일본, 스리랑카 등의 나라에서 제공하는 현지 음식과 전통차를 맛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체험 부스에서는 나라별 전통 의상 입기, 페이스 페인팅, 전통 춤 배우기, 공예 만들기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메인 공연으로 한국의 전통 혼례 의식,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등 한국 전통 이야기 속 주인공들이 이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해 관람하는 외국인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브라질의 전통 무술인 카포에라, 러시아 학생들의 합창과 춤 공연, 아일랜드 밴드의 락 공연, 케냐 전통 음악 공연이 펼쳐져 국제적인 문화 교류의 장이 됐습니다. 특히 이 단체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외국인 회원도 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한국 문화도 알리거니와 각국 문화를 교류할 수 있도록 외국 문화도 알리는 기회를 만들었다며 이런 취지에 공감한 외국인들이 직접 행사에 참여하고 자원봉사자로도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세네갈에서 온 알룬 씨는 만남이 인상적이라서 이번 행사도 기대하고 찾아왔다며 세계인이 하나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서 만남의 행사는 항상 즐거웠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탈리아인 파브리지오 보롤로 씨도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주최하는 것은 처음 봤다면서 이번 행사는 기대 이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자원봉사자로 나선 파키스탄에서 온 이저솔 씨는 서로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여서 즐거웠다며 개인적으로는 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연이 인상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선생님, 무엇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네, 서울에서 열린 세계문화축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네, 또 세계문화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터뷰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행사 준비한 그 목적이 뭐였어요? 네, 여러 나라의 문화 교류를 위해서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한국 문화를 알리거니와 다른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하네요. 네, 인상적이었던 점은 무슨 이야기였어요? 네, 인터뷰를 한 사람들이 인상적이었던 점을 이야기했는데요. 여러 가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또 음식을 만드는 등 체험 행사도 있었고요. 다른 나라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럼 제시한 표현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문화 교류, 다양한 국적, 한국 문화를 알리다, 교류의 기회를 만들다. 제시한 표현을 중심으로 빈칸의 내용을 넣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여러분 모두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그럼 빈칸을 완성하면서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문화교류 축제는 문화교류에 도움이 되고자 열린 축제입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행사를 준비한 목적은 한국 문화도 알리거니와 각국 문화를 교류할 수 있도록 외국 문화를 알리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우리 문화교류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한넬리 선생님, 요즘은 스포츠를 통한 그런 교류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카자흐스탄에서도 한국만큼 아니더라도 점점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저도 스포츠에 아주 관심이 많은데요. 요즘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그런 스포츠를 통한 국가 간의 교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스포츠 동안 교류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다양한 국가와 자연스럽게 교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교류를 하지 않던 나라들과도 교류를 나눌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네, 그런 과정에서는 다른 나라의 그 문화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또 간접적인 경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럼 스포츠를 통한 교류의 장점을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도 저와 한넬리 선생님과 말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정리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읽기를 시작하기 전에 읽기를 보면 뭐가 있죠? 네, 제목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제목은 사람으로 치면 뭐와 같은 걸까요? 사람이라면 얼굴과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글을 읽기 전에는 제목을 먼저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읽기의 제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교류 패턴을 분석해보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류라는 것이 있는데, 자, 교류에 대한 것을 분석해보자. 그럼 여러 가지 교류에 대한 이야기가 올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목만 봐도 앞으로 읽을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으니까 제목을 꼭 읽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교류 분석은 세 가지 마음을 기초로 하여 한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원할 때 각자 어떤 마음이 작용하고 있으며 또 어떤 모양의 교류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그 교류가 인간관계에서 일으키고 있는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도와 사회적 적용 및 조절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데 목표를 둔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부터 너무 긴 문장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을 하나하나 이해하려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충족교류, 교차교류, 저의교류의 세 가지 대표적인 유형이 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 우리가 아주 긴 문장을 읽고 설명 없이 넘어갔는데요. 두 번째 문장에서 우리 무엇을 찾을 수 있었나요? 충족교류, 교차교류, 저의교류. 네, 뭐예요? 세 가지 유형. 자, 그래서 앞에 긴 내용이 있었는데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여러분이 패턴을 분석해 보자 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이 내용들을 소개하겠구나. 소개할 내용을 이해한 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앞에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본다면 아마 훨씬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유형을 볼까요? 자, 첫 번째 우리 충족교류. 자, 충족교류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충족이라는 것 어떤 뜻인가요? 뭔가 충만하게 만족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자, 그럼 충족교류? 우리가 교류라는 것을 배웠지만 조금 낯선 어휘니까 한번 어떤 의미인지 읽어봅시다. 이것은 의사소통이 평행을 이루는 교류로서 어떠한 말이나 자극이 기대했던 반응을 얻는 교류이다. 네, 어떤 교류예요? 내가 말이나 자극, 즉 의사소통을 하는데 반응을 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의사소통을 할 때 나는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뭐예요? 아무런 말 없이 반응이 없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뭐지? 저 사람은 내가 인사하는데 기분이 안 좋은가? 아니면 내 인사를 무시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을 한다. 즉,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렇게 인사를 나누지요?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당연히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겠죠? 네, 그런 반응을 하는 소통을 충족교류라고 합니다. 자, 교류에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류는 두 가지의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나는 어떤 자극이 주어질 때 이 자극이 상대편의 마음에 다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고, 자, 충족교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충족교류의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어떤 자극, 즉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에 대한 반응으로 네, 안녕하세요 라는 반응을 하면 다른 사람들 마음, 저 사람도 나한테 반갑게 인사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에 닿아서 상대편이라고 하면 나의 상대편, 즉 나와 상대를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의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다른 하나는 그 반응 또한 이 자극이 출발한 마음을 향해 가 닿는 것이다. 내용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거예요? 상대편의 마음에 내가 닿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그 반대 사람도 나에게 또 인사를 할 거예요. 그럼 나는 어때요? 저 사람도 나를 반갑게 나를 맞이하는구나, 인사하는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출발한 마음이라고 하면 내죠. 출발은 나한테 시작을 했죠. 그런 마음에 닿는 거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충족교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충족교류는 첫 번째 어떤 거예요? 내가 뭔가 의사소통을 하는 거. 그런데 그 의사소통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전달하는 서로가 전달을 주고받는 의사소통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이런 패턴의 표현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 교류는 두 가지 기본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두 가지 설명을 할 때는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첫째, 둘째 뭐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는 다른 하나는 이런 표현으로 두 가지 조건을 설명했네요. 자, 그러면 다음 교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교류는 교차 교류인데요. 자, 충족 교류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아까 충족 교류가 어떤 거였죠? 서로 상대방과 함께 반응을 주고받는, 즉, 말이 통한다, 대화가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서는 정반대 개념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말이 통할까요? 아마 두 사람은 서로가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즉, 어떤 말이나 자극이 반응했던 응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의외의 반응을 얻는 교류이다. 의외에 얻는 교류. 자, 아까 우리 충족 교류를 생각하면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하면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걸 말했는데요. 교차 교류의 예를 들자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는 내가 인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왜요? 난 분명히 인사를 했는데 상대방한테 어떤 의외의 반응, 제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반응을 얻게 되는 거죠. 어때요? 내가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했는데 왜요? 라고 인사를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저라면 조금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반응을 보이지? 라는 생각을 우선 갖게 될 것 같고요. 또 저 사람이 뭔가 화가 났나? 라는 생각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외의 반응을 보일 때는 아마 자, 계속해서 문장에서도 나오지만 이러한 교차 교류에서는 의사소통의 단절, 여러분 단절이 뭐지요? 뚝 끊기는 거죠. 안녕하세요 했으면 안녕하세요 해야죠. 다음 얘기가 오늘 날씨가 좋네요. 뭐 식사하셨어요? 뭐 이런 인사도 할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 지난주에 정말 바쁘게 지냈어요. 뭐 이런 지난주에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왜요? 여러분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나요?
이어갈 수가 없겠죠. 여기서 단절, 아주 뚝 끊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마지막 문장에서 보면 이때의 의사소통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수가 많아 세상에 문제를 만들게 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그럼 우리 다른 교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저의 교류라고 하는데요. 자, 저의 교류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겉에서 나타나는 것과 속에 숨겨진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자, 겉으로는 여러분한테 안녕하세요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네,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뭔가 사람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또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있죠. 그런 경우를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저희 교류가 어떤 예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맨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면 표면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속으로는 남을 얕잡아 보거나 자기 방어에 암시적인 저의를 깔고 있다. 남을 얕잡아 본다는 건 뭔가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는 저 사람은 나보다 수준이 낮아, 조금 낮게 본다라는 거죠. 또 뭐예요? 자기 방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공격을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도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을 방어라고 하는데요. 그런 방어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암시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숨기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것들을 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저희 교류에 대해서까지 여러분 살펴보았는데요. 자, 저희 교류, 우리 충족 교류, 저희 교류, 또 교차 교류, 이렇게 세 가지 교류에 대해서 살펴봤네요. 자, 여러분 우리 처음에 들어가면 뭐였죠? 교류의 패턴을 분석해보자 해서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봤죠. 여러분 이렇게 유형을 살펴볼 때는 다음과 같은 읽기 텍스트를 볼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쓰기에서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기 조금 어려웠는데요. 자,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도 잘 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읽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교류의 종류를 소개하는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자, 교류의 종류를 소개하는 글을 읽어보면서 설명하는 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쓰기에서는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명을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자,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첫 번째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설명할 내용을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쉽게 또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라는 뜻에서 다시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도 필요하고요. 또 설명하는 어떤 종류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특징을 서술할 때 사용하는 표현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표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 정의할 때는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할 때는 이것은 무엇이다 라는 표현, 다음에 여러분 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시 설명한다 라는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을 서술할 때는 이것은 뭐뭐다는 것이, 뭐뭐라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하여서 여러분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한넬리 선생님과 읽기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정의를 할 때는 여러분 우리 이것은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자, 한넬리 선생님과 살펴봤던 내용 중에 충족교류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의사소통이 평행을 이루는 교류로서 어떠한 말이나 자극을 기대했던 반응을 얻는 것이다 라는 정의를 하였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충족교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렇게 지워보고 여러분이 살펴본다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정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것은 이것이다 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 다시 설명할 때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시 설명할 때는 우리 아까 읽기에서 충족교류에 대한 읽기 다음으로 교차교류를 설명했는데요. 교차교류를 설명할 때 다소 어려운 어휘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것은 충족교류와 정반대의 개념으로서 의사소통 방향이 평행이 아닐 때 일어난다. 즉, 자, 여러분, 즉, 다음에 나오는 우리 여러분 내용들이
이 이야기를 다시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특징을 서술할 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는 저희 교류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겉에서 나타나는 것과 속에 숨겨진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 특징이다. 자, 여기서도 내용을 한번 지워볼까요? 자, 오늘 내용을 지워보면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남죠. 이것은 것이 특징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표현을 할 때도 다양한 어휘와 문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 글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배운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요. 정의할 때는 이것은 이것이다. 다시 설명할 때는 즉, 특징을 설명할 때는 뭐뭐라는 것이, 뭐뭐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라는 표현을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배우는 우리 문화교류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할 때 또는 다시 설명할 때, 특징을 설명할 때를 이런 문장으로 한번 완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교류는 다. 문화교류는 것이 특징이다. 네, 한넬리 선생님, 네. 한국에서는 사람이나 일을 애타게 기다릴 때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혹시 카자흐스탄에서는 이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 있나요? 네, 카자흐스탄에서는 ждать до потери пульс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맥이 빠지도록 기다리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군요. 여러분도 30과에 있는 예문과 뜻을 반드시 익혀보세요. 저는 대학교 시험을 본 후에 결과를 기다릴 때 눈이 빠지도록 기다린 경험이 있는데요. 혹시 한넬리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여러분, 우리 1과에서는 만남과 교류에 관련된 어휘를 공부했습니다. 국가 간의 교류와 관련된 회담 어휘도 공부했으니 여러분 반드시 익혀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의도를 표현하는 고자, 그리고 대상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건의와와 같은 표현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잘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럼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이 과에서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지 않게 빨리 이 과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을 이 과에서 빨리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